네이버의 게마트리아라고 검색을 해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튀기는 물보라라는 뜻의 일론 머스크가 적은 스플래시를 적어보면 검색 결과가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XRP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9월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어제는 FOMC의 금리 발표로 인해 참 다이나믹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이 있었지만 우리 게르게 코인 XRP만큼은 더욱 불타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3% 상승한 19,3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5.66% 상승한 1,32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21.31% 상승한 0.48달러, 8위의 에이다는 4.15% 상승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3%,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85%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숏 포지션이 57%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게르게 코인 XRP의 경우는 상승과는 전혀 반대로 이제는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숏 포지션이 61.29%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연도는 2022년도는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전례 없던 최악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연도의 키워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고물가의 경우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이미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입에서 수도 없이 나오며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는 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환율의 경우도 현재 1,400원을 가볍게 넘게 되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세계 경제,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을 전방위적으로 좀 위축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적인 우려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올해 내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금리는 물론 미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팽배한 상태이죠. 사람들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최고치에 도달한 지금의 시기에도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며 전 세계 자산들이 몰리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역시 단기 장기 할 것 없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단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는 이제 작년이죠. 2021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심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리의 경우는 두 달 전이죠. 2022년 7월부터 장기 고점이라고 불리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경제 위기 때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에 따른 불안은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시작된 2021년 말부터 점차 증가하며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즉 환율의 경우는 2022년 5월부터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이 아니죠. 이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는데 올해 중 도대체 몇 번을 갱신한 것인지 이제 세어보다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에 안전자산은 미 달러밖에 없다라는 컨센서스
서스가 생기면서 강달러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었고 결국 환율 불안을 겪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죠.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장기화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무제한 양적 완화 플러스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3중고 탓에 올해 내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은 급격한 위축에 이어서 일시회복을 거친 후에 최근 불안재개 국면에 진입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경제 침체의 흐름들 또한 어제 FOMC에서 나온 점도표를 통해 2024년에나 금리 인하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큰 충격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지루한 장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공급 충격의 일부 완화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정점에 도달했구나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확산 등 고물가 국면을 장기화시킬 요인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며, 이 금리의 경우는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였지만 잭슨 때와 생각의 변함이 없으며 가장 최우선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라 못을 박았죠. 영국의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연속 2번의 빅스텝을 이어가는 등 이를 시작으로 금융 주요국들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 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하락 요인이 엇갈리면서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1,400원대를 뛰어넘은 환율의 경우는 미 달러가 추후에 물가가 많이 잡혀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통화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경제 위기 속 자산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았을 때 오히려 위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 여유 자금을 매월 매수하시며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 분들은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테이킹 업체 중에는 2018년 하락장에 설립이 되어 2번의 하락을 겪으며 기초 체력을 기른 넥소가 가장 낮다고 판단이 되며,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후 $1,000 이상 자금을 예치 30일 후에 이제 $100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XRP의 엄청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를 시작으로 마치 크립토 마켓이 상승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등록 증권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와중에도 비즈니스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라면 10명 중 9명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 하면은 이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멋있는 천재 사업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머스크가 크립토 마켓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관종, 괴짜 등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리플 XRP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굉장히 자주 남깁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가끔은 정말 이상한 말들을 가끔씩 남기고는 합니다. 이제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나 이 상황에서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지 이제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문장을 작성하고는 하는데, 일단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11월 30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남기게 됩니다. I love a great wine 그리고 splash라는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해보면 나는 위대한 칭얼거림이 좋아 튀기는 물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언어를 아시나요? 이제 네이버에 게마트리아라고 검색을 해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튀기는 물보라라는 뜻의 머스크가 적은 스플래시를 적어보면 검색 결과가 가히 충격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참 생뚱맞게 현재 리플사의 CTO를 역임하고 있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나오며 마지막에는 XRP 불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플사의 현 CTO이죠. 이제 XRP 불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XRP가 높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머스크가 트윗한 I love a great wine을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커런시 리셋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화폐 시스템의 리셋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현재 금융의 중심인 미국이 가진 엄청난 부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미국이 파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댄 결과로 현재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화폐 시스템 또한 디지털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시점, 곧 화폐 시스템도 개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과연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일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무언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XRP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그저 해외에서 들고 있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참 XRP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특히나 많은 코인이죠. 이에 관해서 만약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크립토 마켓이 FOMC 이후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이성적이게 투자를 진행해야 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같이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은 당연하지 않게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존하는 자산군 중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크립토 시장은 더욱 더하죠. 현재 단기적인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크립토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크립토 마켓의 하락 속에서 시장을 떠나간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지금 시장을 떠난 것을 후회할 시기가 분명히 오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의 경우는 1주에서 1개월 동안의 단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제 온체인 데이터인데 위에 보이는 주황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며 밑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는 단기 매수자들의 매수 시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포함한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항상 최고점에 가장 많이 매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 달러가 또 그렇죠. 이제 달러가 1,100원일 때는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1,300원, 1,400원이 넘어가니 이제서야 투자에 몰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매수를 해도 한동안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동안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을 때 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떨어질 것 같을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며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떨어질 것 같은 시기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으며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세장이 끝나갈 때 누군가 약세장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시장의 광기에 본인도 모르게 잠식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약세장이 끝나갈 때 누군가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지속된 하락장 속에 사람들은 지쳐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돌이켜보면은 그리 멀게도 아닙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었을 때 3만 달러, 2만 달러에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할 것이라고 말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셨을 텐데 이제 빤스까지 팔아서 산다고들 얘기가 많이 돌았죠. 하지만 실제로 어떤가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현 시점에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조만간 상승할지 아니면 더 하락한 뒤 상승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다면 고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조직들은 언제든 시장을 들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크립토 마켓은 분명히 작년의 상승분을 비웃듯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며 그때 과연 웃는 쪽에 있을지 아니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현재 약세장에 버티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 하락장을 버텨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2021년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2017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보며 하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